네, 자, 이번 시간 보실 부분은 제1회차 점검실무행정 기출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실무적인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된 회차입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1회 때는 총 10문항이 출제가 됐었고요. 당시 때는 이제 1차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 시험을 10문항으로 시험을 쳤었고, 당시 때는 거의 전직 소방 공무원분들이 시험 치신 시험 내용이었죠, 사실. 그래서 1번에 다음의 사항을 도시기호로 표시하시오라고 해서 우리가 도시기호표, 중계기, 그리고 포소화전, 이산화탄 저장용기, 물분무 헤드 평면도 문제, 그리고 자동 방화문 폐쇄장치가 이제 나왔었는데, 도시기호는 최근에 들어서는 한 4, 5회 정도 연속으로 안 나온 회차긴 한데, 과거에는 수시로 도시기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시기호도 이제 나올 걸 좀 추후에 예상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 문제. 유도등의 3선식 배선과 2선식 배선을 간략 설명하고 전멸기 설치의 경우 점등대야 할 때를 기술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 실무적인 문제죠. 먼저 여러분께서 점검을 할 때 유도등 점검을 한다고 하게 되면, 유도등은 지금 현재 2선식이 원칙이고 3선식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암기 문제 나오는 게 3선식 설치할 수 있는 경우, 3선식 설치 시에 점등대의 경우 5가지, 이런 것들이 최근 기출에도 출제가 됐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유도등 자체를 아시는 게 중요하죠. 유도등 전면을 보시게 되면 유도등 표시면이 있습니다. 표시면 부분에 이제 피난구 유도등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바탕에 흰색 문자, 통로 유도등 같은 경우에는 흰색 바탕에 초록색 문자로 돼 있고, 여기 이제 표시가 화살표 표시인 경우도 있고 사람 무늬 표시가 있는 것도 있죠. 그럼 이때 이제 램프가 이렇게 2개가 더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전원 표시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이제 초록색, 녹색 표시등이 있죠. 그리고 예비전원 감시 표시등이 있습니다. 예비전원 표시등, 또는 감시 표시등. 여기 이제 적색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스위치가 하나 설치가 됩니다. 스위치. 요 스위치가 이제 우리 점검 스위치고요. 요건 점검 스위치가 되죠. 수동 점검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에 있는 예비전원 배터리를 가지고서 원버튼 스위치고, 요게 원버튼 스위치로 되어 있고요. 유도등 제품 바깥쪽에 보게 되면 이제 인출선이라고 해서 3가닥 선로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백흑적인 걸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백흑적, 이렇게 3가닥. 그래서 이 3가닥을 이용해서 배선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공사 시에. 그래서 내부도를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부도를 공부하실 필요 없고 외부 형태를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요 전원 표시등이 점등이 돼 있고, 요게 점등이 돼 있고, 요 표시면이 점등돼 있는 게 2선식. 그래서 요게 점등돼 있고, 이 표시면이 점등 안 돼 있는 게 3선식 현장입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예비전원 불량이거나 커넥터가 접속 불량일 때 점등되는 램프고요. 그럼 요거 이제 2선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원칙이다. 그럼 2선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AC죠. 220V 2가닥 선로가 연결이 될 때, 여기서 이제 유도등을 우리가 이제 백흑적으로 해서, 우리 백액을 우리가 공통선, 그죠? 그리고 흑색선을 우리가 충전선, 적을 점등선이라고 하게 되고, 요 흑적 2가닥을 서로 연결을 시켜서 AC 1가닥 연결을 시키고, 나머지 AC 연결시키고, 다음 유도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백이 있고 흑적이 있을 때 요 2가닥을 물려서 AC를 사실 다른 쪽 편에도 이렇게 물리고, 이렇게 물려도 점등되고 충전이 되는 구조입니다. 요게 이제 2선식 배선 방식이라고 하게 되고, 이때가 전멸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 전멸기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요게 아닙니다. 그죠? 요건 아니고, 이 부분에 상용전원 공급되는 부분 라인에서 전멸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고, 우리가 전멸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3선식이라고 하죠. 그럼 3선식일 때는 요 AC 2가닥 선이 연결이 될 때 AC 1가닥 선을 따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동 접점으로 릴레이 접점이라고 해서 접점을 한 개 구성을 하고, 수동 접점을 한 개 또 구성을 해서 요 선을 이제 중간에다 그렇게 선을 날리죠. 요 선이 옆으로 이렇게 가도 상관없고요. 이때 이제 이 선을 우리가 이제 점등선이라고 부르게 되고, 요 가운데 선을
점등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에 물려있는 연결된 요 선이 사실상 뭐가 되면 충전선이 되고요. 나머지 비어있는 한 선의 개념이 공통선의 개념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유도등 같은 경우에 선이 3개가 연결된다. 그럼 백, 흑, 적일 때 요 백을 비어있는 AC 한 선 연결시켜주고 나머지 전멸기가 설치된 선로에서 흑을 연결을 하고 전멸기가 분기되어서 나온 선로를 우리가 적에다 연결하는 요 방식을 우리가 이제 삼선식이라고 하고 요걸 우리가 이제 전멸기라고 불러요. 자수동 기능이 있는 접점 스위치를. 이 전멸기가 설치된 형태를 삼선식 배선이라고 하게 되고 원래 과거에는 뭐 삼선식 줄 쓰다가 뒤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선식이 원칙. 삼선식은 우리 외공간이라고 해서 뭐 외부 조명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제 공연장, 암실 등 어두워야 될 필요가 있는 장소라든지 뭐 관계인 주로 종사하는 장소 등 되는데 요런 장소 때 이제 삼선식 배선할 수 있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럼 요건 이제 평상시에 충전만 하고 있다가 화재 시에 요 접점이 붙어서 이 접점이 붙어서 자동으로 점등이 되거나 또는 이 수신기 쪽에서 수동으로 스위치를 붙여서 수동으로 점등동 시킬 수 있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삼선식 배선이라고 하고요. 요게 설치되어 있는 수신기가 수신기 바깥쪽에 보게 되면 여러 버튼들 막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다음 회차 때 공부하시겠지만 여기 유도등이라고 하는 선택 스위치가 한 개 설치가 됩니다. 스위치가 자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 수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요 유도등 스위치가 자동에 가 있는 상태죠. 자동 가 있는 상태. 그럼 요걸 우리가 이제 수동으로 스위치를 내리게 되면 건물 전체 유도등이 점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수동 접점을 붙여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스위치가 요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스위치 자체가. 그럼 평상시에 자동 상태로 되어 있는 게 떨어져 있는 상태고 요걸 수동으로 탁 붙이는 게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때는 유도등 스위치가 있는 수신기는 이 수신기로 들어오는 AC 전원이 있습니다. 수신기로 AC 전원이 두 가닥이 들어오게 되는데 요 두 가닥이 수신기로 가는 AC가 있고요. 요게 점프 시켜가지고 유도등 가는 두 가닥 라인이 있는 수신기입니다. 그럼 수신기란 제품 자체의 내부에 보게 되면 상용 전원 들어오는 차단기 쪽 물리는 AC가 있고요. 그게 분기돼가지고 유도등 쪽 차단기로 물리는 또 두 가닥이 있습니다. 그럼 그 AC 두 가닥이 요 수신기를 이제 거쳐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AC 두 가닥이 요렇게 가는 유도등 쪽으로 가는 두 가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한 선을 따가지고 여기에서 요소에서 요 선 한 선을 따가지고 여기서 접점을 구성을 하고 또 수동 아까 스위치 달고 요 선 두 개 물린 게 같이 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개념으로서 요게 이제 우리가 점등선이라고 하게 되고 요게 충전선이 되게 되고 요게 공통선의 개념으로 선로로 물려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접점이 붙는 개념은 이제 당연히 수신기가 동작을 했을 때 화재 신호에 의해서 접점이 붙게 되면 유도등이 점등되는 방식인 거죠. 요 개념만 이제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어서 이제 그림을 좀 그린 상태에서 전멸기에 의해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비전 충전은 항상 계속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정전됐을 때 요게 AC가 끊기게 되면 그때에는 안에 내부에 충전돼 있던 배터리로 자동 점등된다라는 거. 그리고 20분인데 또 이제 특정 우리 11층 이상 건축물 11층으로부터 뭐 지하층으로서 용도가 뭐 도매시장, 소매터미널, 제약사, 지하 상가인층으로부터 피난층 이르는 부분은 60분의 용량 확보된 배터리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설계 시공 문제 때는 보통 그래서 그 배터리 용량 구하는 계산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뭐 이선식은 상시 점등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림은 이런 식이고 그리고 점등되될 경우 뭐 이런 것들을 당시 때는 그냥 막 쭉 서술하듯이 설명하는 시험 문제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번 기재해주고 사실 이제 또 좀 더 나열하자고 하면은 이선식이 항상 원칙이라는 거 상시 점등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삼선식 할 수 있는 경우들 그것도 한번 기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유도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서 점검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게 되면 유도등 점검은 별거 없죠. 2선식일 때 하고 3선식일 때를 좀 구분해서 아셔야 돼요. 이 현장을 가보셨을 때 2선식 현장이다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점검할 거는 그냥 당기면서 유도등의 점등 여부 확인하고 밑에 있는 그 예비전원 감시 표시등이 점등돼 있는지 유도등 불이 안 들어와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2선식 배선에서의 점검 방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선식 배선 방식은 전부 다 유도등이 꺼져 있습니다. 근데 꺼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점검 방법이 좀 다양한데 현장에 당기면서 유도등마다의 아까 봤던 점검 스위치를 눌러보면서 당기는 거죠. 그럼 점검 스위치를 눌렀을 때, 원버튼 스위치로 눌렀을 때 안에 있는 배터리로 불을 딱 켜기 때문에 그때 램프 상태, 뭐 표시등, 점등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3선식은 또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점등 스위치를 켜서 전체 유도등이 점등됐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 상태에서 각 층의 발신기를 누르거나 감지기 동작시켜서 경종이 울릴 때, 그때 이제 점등이 되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는 게 3선식 배선 방식에서의 어떤 점검해야 될 어떤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 정도 내용 보시면 될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일단 이 문제는 2선식과 3선식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등될 때를 기술하시오 해서 여기까지 설명하는 문제 나왔었고요. 3번 문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뒤에 차 때 점검기구 종류 전체 나열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더구나 기본 문제니까 아마 다 외우실 거라고 좀 보고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험물 쪽인데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을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위험물 취급 자격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취급 자격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되게 되고 이동 탱크 저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 저장, 취급소들은 안전관리 다 필요하고요. 이동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험물 운송자라고 합니다. 운송자. 그리고 위험물 운반자라고 해서 근데 운반자는 사실 아니고 이동 탱크 저장소는 위험물 운송자가 지정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정 위험물의 경우 위험물 운송 책임자가 지정돼야 되죠. 뭐 알키알루미늄, 알킬리튬. 그리고 이제 그 운반에 관련된 최근에 이제 위험물 운반자들도 뭐 의무 교육 대상자로 또 선임하게 되는데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당연히 이제 딱 고정된 시설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지금 소방처럼 뭐 특급 1급, 2급, 3급 요렇게 구분된 건 아니고요. 위험물 안전관리자 요렇게 이제 전형되어 있는데 이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할 수 있는 건 위험물 취급 자격자라고 합니다. 위험물 취급 자격자라고 하는 건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 취득한 사람 거기다가 추가로 그 위험물 안전교육 이수자, 이수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위험물 취급 자격자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위험물 종류마다죠. 사류위험물까지는 그냥 소방 공무원이라든지 위험물 그 안전관리 교육 이수자가 선임될 수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1류, 2류, 3류, 뭐 5류, 6류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 기능사 이상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뭐 사실 이거 우리가 배울 건 아닙니다. 뭐 지정수량 5배 초과, 뭐 40배 초과 뭐 이렇게 됐을 때에는 산업기사 자격증 위험물 또는 위험물 기능장 자격증이 필요하고 기능사 따고 나서도 2년 경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위험물 관련된 안전관리 관련된 부분은 이제 별도의 문제, 사실 위험물 기능장 때 공부하실 부분이어서 크게 중요하게 보실 건 아닐 것 같고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당시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동 탱크 저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저장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개념만 잡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은 이제 연결 살수 설비 살수 헤드 점검 항목을 모두 기술하셔야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아무래도 이제 작동 점검표, 종합 점검표가 분리돼 있었고요. 원래 과거에. 근데 그 당시 때 나왔던 건 종합 점검표 위주로 거의 과거 기출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실제 출제된다고 하면은 요걸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연결 살수 설비의 살수 헤드 점검 항목 뭐 기술하는 게 현재 뭐 점검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기재가 돼 있어서 그걸 한번 체크하시는 부분인데 살수 설비가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헤드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점검 항목표 잠깐 보면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연결 살수는 뭐 구성 요소가 송수구하고 선택 밸브하고 배관, 헤드로 구성이 됩니다. 헤드의 점검 항목 3가지 정도가 아무래도 또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과거 1회 때 문제지만
요건 꼭 한번 체크하실 부분이고, 사실 뭐 배관이나 선택 밸브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헤드 쪽을 좀 중요하게, 살수에서는 나올 건 제가 봐도 헤드가 나올 문제였습니다. 그게 이랬 나왔던 문제인데 한 번 더 나올 걸로 예상하시면 되고, 송수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상은 좀 많아요. 송수구가 이제 수계 소화 설비는 옥내 송수구, 스프링클러 송수구, 그럼 포 송수구, 뭐 연결성 송수구, 뭐 이런 것들 송수구 다 다른데 조금씩 차이들이 생깁니다. 근데 아무래도 송수구는 살수 쪽보다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옥내 소화전, 기존 설비들 송수구를 좀 더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서, 살수 쪽은 이 헤드 요것만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건 외우셔야 될 문제가 될 거고요. 뒤에 가서도. 6번 문제는 이제 그 자체적인 고시에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사항 중 자체 점검 기록부에 기재될 내용 6가지를 기술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이거 뒤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뒤에 기출이 한 번 또 나오게 되는데 2번 나왔던 문제고, 저희가 이제 자체 점검을 사용하는 고시에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종합작동점검표 항목 묻는 문제가 당연히 시험에 나오고, 성능시험 조사표가 최근에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관점검표하고 자체점검 기록부 요 2가지는 공공기관용이죠. 공공기관용인데 최근에 외관점검표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고 22회 때 좀 나왔었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게 공공기관용 외관점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점검 기록부 역시 공공기관에서 그 종합작동점검을 실시했을 때 종합작동점검표에 좀 추가해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들로서 해당 점검 시의 어떤 점검 기록부가 기재가 됩니다. 요건 공공기관용이에요, 실제로. 근데 요걸 이제 보통 그 점검업체들이 뭐 월관리 갈 때 매월 요걸로 기재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서류는 공공기관용 점검 기록부고, 최근에 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월관리할 때 점검 기록표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건 화재 예방법에 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그 사항이 한번 기출에 나왔었는데 뒤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2번 나왔기 때문에, 그죠? 뭐 뒤에 기출하실 때는 크게 나올 수는 아닌 것 같긴 한데 2번 나왔습니다. 자, 7번 문제는 화재안전기준 문제. 그리고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설치 제의 장소죠. 가화스본대라고 해서 뭐 누전경보기 쪽에서 또 나올 만한 문제였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가. 누전경보기 암기 문제 보면은 뭐 설치 방법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설치 대상이야 뭐 크게 보실 건 아니고 설치 방법, 그다음에 이제 요 수신부 제의 장소 뭐 이런 것들이 딱 예상 문제였었어요. 그게 이제 1회 때 나오고 뒤에 가서는 이제 설치 방법이 출제가 한번 됐죠. 누전경보기 쪽에서. 요거는 그래도 한 번 더 보실 만한 회차죠. 제외 장소도 꼭 기출에 꼭 한 문제는 어떤 설치 면제 제외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꼭 외우셔야 될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 8번 문제는 이제 말단 시험 밸브 시험 작동 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을 간략히 기술하시오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뭐 3가지 기술하시오, 4가지를 기술하시오,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일단 가장 원칙상 필요한 건 요걸 열어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유수검지장치의 작동 여부죠.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해당 유수검지장치의 압력 스위치 작동 여부 확인,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방어구역의 음향경보 확인, 그 다음에 화재 수신반에서 화재 표시 등이라든지 기타 알람 밸브 압력 스위치의 표시 등 점등 여부를 확인하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한 3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3가지. 그럼 이후에 이제 주나 충압 펌프가 자동 상태였다고 하게 되면 주 충압 펌프의 어떤 작동 여부도 추후에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의 작동 여부, 뭐 이런 거 압력 스위치 동작 넘어오는 거, 펌프 작동 여부 하는 거, 이런 작동 표시 등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고, 원래 이제 방수압 측정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법상에 없잖아요. 법상에 없기 때문에 원래 말단 시험 밸브 목적 자체는 열어서 헤드를 개방하지 않고도 유수검지 장치의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게 원칙인 거라서 방수압 측정계에 관련된 부분은 굳이 쓰실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압력계를 그냥 뒤에 달아주는데 법상이 없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작성돼야 될 사항이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9번 문제는 이제 헤드 가멸부 유무에 따른 헤드 설치수와 급수 간 구경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고 작동 점검 시 설치된 헤드의 점검 내용을 열거하시오라는 문제가 당시 때 이제 기출 문제였었는데, 요게 이제 NFTC로 봤을 때는 뭐 2.5점, 3.3 거기 나오게 되고, NFPC에서는 별표 1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별표 1번이랑 NFTC의 뭐 2.5점, 3.3 그 부분에 있는 자리랑 똑같은 내용들이어서 뭐 크게 구분하실 공부는 아니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배관의 간경표, 요 25, 32, 40, 50, 65, 80, 여기 90 있죠. 90, 100, 125, 150. 그리고 가, 나, 다항으로 구분해가지고 빈칸 집어넣는 개념인데, 요게 지금 보신 것처럼 1회차 때 다 쓰는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관경표라고 하는 개념은 좀 숙지가 돼 계셔야 되는 게 맞고, 화환기 예상 문제 중에 보면 표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표 채우거나 표 만드는 문제들은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건 남기를 하시기 맞고, 그 밑에 주의사항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폐쇄형 스프링클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에서 요 가나 다가 다 전부 다 사실상은 폐쇄형 헤드 설치 시의 설치 기준이 있죠. 그래서 한 개 층에 하나의 급수 배관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 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럼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가란의 헤드수에 따르는 게 원칙. 다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 여기 기술하는 이런 개념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 배관의 구경을 100mm로 할 경우 수리계산을 통하여 요 8조 3호는 안 보셔야고요. 요거는 NFPC상은 이렇게 돼 있고요. NFTC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안 돼 있고, 여기 코드 번호 뭐 2.5점, 3.3의 단서에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규정한 배관 유속이 있잖아요. 여기 가지 배관의 유속 6m/s라든지 기타 그 밖의 배관 10m/s 유속에 적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상은 요 가란에서 따르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 밸브로부터 연결된 헤드 수가 161개 이상이다. 연결된 헤드가. 그러면 150mm짜리의 밸브를 쓰고, 이 수평 주행 배관도 150, 주배관도 15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150짜리 배관 자체가 워낙 고가기도 하고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 배관의 구경을 100mm로 선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알람 밸브도 100짜리 하고 수평 주행 배관이나 주배관을 100mm로 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대신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배관의 유속이 규정한 배관 유속, 그래서 6m/s하고 10m/s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이 되면 된다. 그것만 이제 증명이 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헤드의 개수 제한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 가지 배관도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 수는 8개가 원칙인데, 8개라고 하면은 요 배관 같은 경우에 배관의 관경표를 설정할 때 뒤에 헤드가 8개 헤드가 다 터진다고 보게 되면 유량이 많잖아요. 그럼 배관의 간격이 커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쪽 가지 배관 헤드 수를 몇 개로, 뭐 8개가 아니라 4개 정도로 제한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배관을 많이 분기시키고 각 분기 배관 헤드 수를 줄이면 됩니다. 그럼 담당하는 배관의 그 유량 자체가 뭐 할 거니까 적어질 거니까 그렇게 설계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고 반자속과 반자레드를 이제 동일 급수 간의 가지관성이 병설하는 경우 나라는 헤드수에 따를 것 해서 또 3번 주의사항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특수가열물. 자, 요거 이제 원래 화환기 이렇게 돼 있는데 PC에는 이렇게 돼 있고 TC에서는 2.7점, 3.1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특수가열물의 경우입니다. 이게 특수가열물의 경우로서 폐쇄형 헤드를 설치한 설비의 경우 뭐 다란에 따를 것,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개방 헤드를 30개 이하는 다란, 30개 초과 때는 수리계산 이렇게 쓰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표 자체를 설명하는 문제가 1회차 때 출제가 한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동 점검 시 헤드의 점검 내용되어 있는데, 또 아무래도 스프링클러 관련된 항목 문제로 출제를 했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옥내수자동 스프링클러를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하겠지만, 일단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우리가 이제 순서가 처음에 수원수조, 수계니까요. 그 다음 가압송수장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배관등이 나오기 전에, 이제 옥내수화전은 이 자리가 배관이거든요. 근데 배관 나오기 전에
이제 폐쇄형 스프링 설비에서 방호구 유수 검정치 기준,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에서의 방수경 및 일제 개방 밸브 설치 기준이 화환기상에 나오다 보니까 점검표의 리스트도 그 순서대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 배관입니다. 그리고 헤드 나오기 전에 화환기가 음향 기동장치 나오고 헤드거든요. 그래서 음향 기동장치 나오고 그다음 헤드.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 헤드 관련된 항목이 나오는데 체크하실 건 요 세 가지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작동 항목이죠. 작동 시 항목. 그리고 종합 시에는 전부 다인데 헤드 쪽이 한번 출제가 됐잖아요. 1회차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목 문제는 나온 게 또 나옵니다. 무조건. 항목은 나온 게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쪽에서 헤드 항목은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헤드 쪽에서도 작동 점검 시에는 세 가지. 요거 세 가지는 꼭 하셔야 돼요. 요 세 가지만큼은 꼭 암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그럼 종합 점검이 됐을 때 추가되는 게 좀 많죠. 근데 저는 이것까지 저는 보진 않는데 일단 요 세 가지는 한 번 더 보시면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 나머지 뒤에 그 종합 점검 때는 뭐 무대부라든지 조기 반응형, 경사진거, 연소련 개구부, 뭐 습식, 부합식, 외의 설비 상향식 뭐 이런 나오는데 일단 요 세 가지만큼은 꼭 한 번 더 암기하실 문제다.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그러니까 다 한 번 나온 문제는 꼭 한 번 외우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목은 그래요, 꼭. 예. 그 다음에 이어서 그 10번에 보시게 되면 요것도 한 번 더 보실 문제죠. 또 나올 문제입니다, 나중에. 약지정 탱크의 점검 항목인데, 우리 포소화 설비도 한번 잠깐 전체적으로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프링클러 다음에 이제 간이가 있고, 하재 조기 진압용 물분 미분무가 있고, 포인데, 물분무, 미분무. 그 다음에 포입니다, 포. 근데 포소화 설비의 이제 점검 항목표는 나올 게 한 2개 정도밖에 없어요. 나올 게 거의 밑에 가서 한 3개 정도 나올 게 있는데 일단 종류 및 적응성은 크게 시험 나올 건 아닐 것 같고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보면은 그 화환기상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요거거든요. 봐서 이제 항공 경납고 뭐 차고 주장 건축물 특수과목 창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경납고가 제일 밑에 있는데 적응성표에 보면 제일 밑에 해가지고 뭐 1000 이상이고 경납 위치가 한정된 경우 뭐 외의 부분에 호스리프할 수 있다 그런 조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소화전 설치 가능한 장소에 대한 거, 그죠? 뭐 그런 그 장소들에 대한 기준들 해서 종류 및 적응성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원래. 그 다음에 이제 수원 나오고 수조 나오는데 이건 수조에 관련된 부분 한번 있고요. 그냥 가압 송수 장치 똑같습니다. 가압 송수 장치 하는 거는 이제 일반 수계랑 동일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크게 나올 게 없어요. 네. 왜 똑같으니까 수계랑. 그러면서 이제 배관에서 보게 되면 요 부분 있죠, 그죠? 요 부분에서 보면 요 1번만 다르고요. 송액관 기울기 및 배액 밸브 설치 적정 여부 말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수계 소화 설비에서. 요게 옥내 소화전에서 딱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배관 자리에. 옥내 소화전에서 배관의 어떤 점검 항목에 요게 딱 들어가게 되고, 그게 이제 포니까 요게 추가되는 개념이고, 스프링클러에서 이제 요게 좀 추가되는 배관들이 기준이 있거든요. 결국 배관에 대한 부분은 수계는 다 동일해서 옥내 소화전 배관의 항목을 먼저 외워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옥내 소화전 배관 항목을 외워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항목을 외워가지고 다른 설비가 나왔잖아요. 옥내 쓰는 거예요, 그냥. 그냥 옥내 거 쓰는 거야. 그냥 써가지고 점수를 좀이라도 받겠다 이거죠. 그래갖고 포면은 요 한 개 추가된다. 뭐 이런 개념이고, 스프링클러도 뒤에 추가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체크하시기 맞는 거라서, 일단 배관은 그렇고, 뭐 송수구도 마찬가지죠. 송수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것도 뭐 수계는 다 똑같기 때문에, 배관 송수구는 그래서 옥내 소화전 게 중요하다. 일단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특이한 것만 보면 되죠. 포소화 설비에서 점검 항목이 나온다고 하면 특이한 거예요. 그게 저장 탱크, 개방 밸브, 기동 장치입니다. 화환기 문제가 나왔던 것도 다 여기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 화환기가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는 항목도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화환기가 이제 요 자동 경보 장치 여기 화환기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목 문제도 마찬가지로 요 자동 경보 장치, 뭐 수동 자동 기동 장치 쪽, 그다음에 이제 개방 밸브하고 저장 탱크 요 안에서 포가 한번 나온다고 하면 항목이 나올 거라서, 포가 항목에 나온다고 예상 문제를 찍으면 요것만 무조건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수원, 그 다음에 이제 수원에 관련된 수조 수원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배관, 송수구 쪽은
옥내수화전 스프링클러가 중요한 것이고요. 뒤에 간 설비들은 각각 자기 설비에 필요한 것들만 고르면 돼요. 항목 문제는. 그러니까 그걸 예상 문제로 뽑아 놓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제가 뭐 뒤에 그런 그 5월달 자료 올릴 때 보면 그 암기 문제를 그렇게만 딱 올려놓을 거니까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서 이제 나머지 포헤드 쪽은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헤드 쪽은 크게 보지 않는데 일단 포헤드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전원하고 뭐 이런 건 다 똑같으니까. 네. 다른 수계소화 설비랑. 그래서 약재 탱크의 점검 항목 4가지. 그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밑에 기동장치 쪽, 수동기동, 자동기동, 자동경보장치 쪽, 이런 항목 문제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아마 지금 2회차, 3회차 이제 뒤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항목이 계속 나와요. 나오는 그 항목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더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2회차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